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하는 의원은 정해져 있나 봅니다. 검찰공화국의 복수도 각오하고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 그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누가 먼저라도 할 것도 없이 거꾸로 가는 국정과 부정부패가 창궐 중인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공안정국 속에 너도나도 몸살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른말 한마디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여기에 한술 더 떠 김건희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김건희 씨를 옹호하고 나선 한심한 의원까지. 물론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그와 같이 움직이는 12명의 의원들. 철험회가 함께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쪽팔리지 않나요? 그러려고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입신양명과 몸보신을 위해 숨소리조차 안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싸우지 말고 윤석열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하 식별도 못하는 군인을 대체 어디다 쓸까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매우 부실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정말 꽁꽁 숨겨가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조사는 한계가 존재하고 범위도 제한적이다. 수사를 통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제라도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앞서 김 의원은 전날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 발의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전시회 관련 뇌물성 후원금, 공관 인테리어 특혜 의혹, 해외 순방 지인 동행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 의원은 지금의 경찰과 검찰에게 더 이상 맡기기는 어렵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라며 대검이 정말 온몸으로 막았던 사건이고 역대 어떤 사건에서 검찰이 대검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틀어쥐고 막아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이 특히 국민의힘이 수사에 대해서까지 개입하면서 수사를 정치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과 경찰이 지금 윤 정권 들어서서 정권 차원에서 모두 다 장악하고 통제를 하고 있고 사실상 검찰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완전히 재편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찍혀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수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법안을 내는 것인데. 이 법안에 대해 여당 측에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 들어 사실상 검찰 중심으로 수사권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찍혀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수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법안을 낸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공세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직격했는데요. 김 의원은 특검법은 당론이 가능하다면 당론 채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을 설득해 당론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통이 필요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민주당이 인식해야 된다고 당내 수박들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아마 이제 해임건의 얘기가 나왔던 것은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해임건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의원의 신상 발언에 끼어든다라거나 하는 것들은 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들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시행령 정부나 시행령 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그 가짜의 옷을 입고서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 위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 의원은 한 장관의 해임 건의를 넘어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를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인다라며 당연히 해임 건의를 해도 충분한 사항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총을 곧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외부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 172명이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요. 왜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도 정치보복을 당할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이러니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바뀐 게 없습니다. 또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탄핵, 거대 여당이 이거 하나 통과 못 시킵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의 자료 미제출 등 비협조 속에 열렸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공감, 무반성, 무책임, 바로 이 산무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은 인사 대참사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책임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잘해보겠다, 지켜봐달라는 하나만한 말을 이어가다가 마지못해 뒤늦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억지 답변을 내놨습니다. 진정성은 티끌만큼도 없는 면피성 사과이자 국민을 기만한 개사가 시즌2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친 100일 만에 20%대로 주저앉힌 국정난맥상의 환부가 어디였는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대통령실의 무능과 무책임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불신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인사 대참사에 대해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 떠넘기기 하는 모습은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운영위 출석도 안 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인사검증 전체 책임자라면서 독박을 씌우려 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 결정이 없으면 그만둘 수 없는 자리가 비서실장이라며 거치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떠넘겼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실로 인사검증의 책임을 돌리더니 낭만 고위공직자만 6명인데도 대통령실은 물론 내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패밀리와 지인들로 대통령실을 채운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국정 키워드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여당도 더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실 국정조사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랍니다. 24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의 자료 미제출 등 비협조 속에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 대통령 비서실 등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맹탕 업무보고였는데요. 그저 지들 몸 하나 살겠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과 회피로 일관한 업무보고였습니다. 더 기막힌 건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야당인 민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자료들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쉬쉬하며 숨기고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밖에 안 됐는데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 걸까요? 박 원내대표는 공정과 상식의 국정 키워드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한다며 또한 여당도 더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실 국정조사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